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사건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는 스낵박스입니다. 첫 번째 스낵박스의 주제는 400만 원의 행방입니다. 한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학우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IT융합 자율학부 임원장학금 분배 논란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건의 논점을 키워드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취재를 담당한 김민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논란이 벌어진 IT융합 자율학부 집행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김민준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T 학부학생회는 회장단이 존재하고요. 각 4개의 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에 소속되어 있는 국원들이 있는데요. 회장, 부회장, 국장, 국원들을 모두 합치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건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기자. 네, 본 사건은 에브리타임에서 익명의 게시글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돈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해주겠다면서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단 학우들에게 사건 내용을 쪽지로 전달하는 식이었는데요. IT학부학생회 CPU 회장단이 IT학부 소속 전공대표 몫의 임원 장학금 400만 원 중 일부를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CPU 회장단 측에서는 바로 또 반박문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IT학부 학생회장 황혜인 학우의 입장문을 통해 전공대표 몫의 장학금 또한 회장단, 국장, 국원이 수령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궐석인 전공대표 몫의 업무를 역임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칙이 변경이 됐습니까? 네, 실제로 5월 20일자로 임원 장학금 관련 학칙이 변경되어 원래 전공대표의 임원 장학금 몫을 집행부 몫으로 수령하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학칙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IT학부학생회 CPU 학과연대국장 윤다혜 학우의 공론화글에 따르면 CPU 내부 회의를 통해 집행부 몫으로 내려온 400만 원 중 3명의 국장에게 각 20만 원씩, 8명의 국원에게 각 10만 원씩 분배하는 안이 정해졌습니다. 네, 윤 학우의 주장에 따르면 회장단은 그들 몫의 임원 장학금 280만 원을 수령하고도 집행부 몫의 장학금 400만 원 중 국장과 국원에게 분배된 1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만 원 가량의 장학금을 추가로 수령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현재 IT학부 몫으로 내려온 임원 장학금은 680만 원입니다. 그럼 혹시 지금은 어떤 해결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공론화를 이끌었던 윤 학우 측과 CPU 회장단, 그리고 학생복지처 이렇게 3개의 주체가 모여 이번 분배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사건의 논점들을 키워드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집행부의 몫입니다. 집행부의 몫, 어떤 뜻입니까? 과연 집행부가 전공대표 몫의 장학금을 가져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홍성선 학생복지처 팀장 인터뷰 내용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잖아요. 그 내용을 집행부로 바꾼 거죠. 만약에 전공대표가 공석인 경우에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은 그 규정대로 지급을 못할 수가 있죠. 그럼 집행부로 가면 이제 포괄적으로 공석인 경우 다른 그 공석 전공대표 없는 다른 누군가가 그 업무를 대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일단 포괄적으로 집행부라고 이제 명시를 한 거죠. 개정 사유를. 네. 이 인터뷰에서의 핵심은 전공대표가 걸석인 상황에서 누군가 대신 업무를 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서 수급 대상에 집행부를 포함시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CPU 집행부에서 전공대표의 몫의 업무까지 병행을 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CPU 황혜인 회장은 미디어센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기 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 설명, 전공별 학과방 청소, 워크숍 준비, 운영위원회 개최 등 통상적인 전공대표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왔다고 전했습니다. IT학부 학칙에 따르면 전공대표의 업무는 학우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전공 내의 학우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힘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황혜인 회장이 언급한 업무들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전공대표 8인 전체가 걸석인 상황에서 이러한 업무들이 자연스럽게 집행부에 승계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전공대표가 업무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공대표의 몫이 온전히 집행부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핵심은 회장단이 전공대표 몫의 업무를 추가로 병행했다고 해서 집행부의 몫의 임원장학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인 거죠. 우선 회칙마다 언급하고 있는 집행부의 구성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부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임원장학금 규칙에는 학생회 회장, 부회장, 그리고 집행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혜인 회장은 IT 학부 학칙에 따르면 집행부는 회장단과 국장으로 구성된다고 언급하면서 회장단 또한 집행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 몫으로 들어온 400만 원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실제로 학칙에 따르면 집행부 구성원이 황인 회장의 주장대로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IT학부 학생회칙 9장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회장단과 국장으로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르면 국장은 필요한 경우에 학생회장의 동의를 얻어 국원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부 학생회칙에 따르면 집행부 구성원은 회장단과 국장, 그리고 국원 이렇게 3개의 주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생복지처에서 주장하는 집행부 구성원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홍성선 팀장의 인터뷰를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니요, 다 집행부라고 보면 되죠. 회장, 부회장 빼놓고. 전공대표도 집행부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는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학교하고 무관하게 자기네들이 정한 것 같네요. IT 학부 학생의 회칙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그 밑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국원들은 전혀 장학금 수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공대표하고 집행부가 동일하게 보시면 되죠. 아, 그럼 학복처 측에서는 임원장학금 부분에 명시된 집행부 구성원이 회장, 부회장은 포함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원장학금 규칙에 명시된 집행부 구성원 부분을 IT 학부와 학복처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복처와 CPU 두 기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학생회 측에 따르면 황혜인 회장의 주장이 맞고 홍성선 팀장의 말에 따르면 문제를 제기한 윤하고의 말이 맞으니까요. 일단 CPU 회장단과 임원 장학금 분배에 문제를 제기한 집행부원들이 학복처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회와 학교 간 규정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총학과 학복처 등 개입할 수 있는 교내기구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대화가 필요해입니다. 앞서 사건 개요를 설명했던 부분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내부 고발자인 윤다혜 하구의 공론 화글을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윤 하구는 5월 27일 지인을 통해 집행부 몫의 장학금 200만 원의 존재가 실제로는 4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황혜인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황혜인 회장은 학칙에 장학금 총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장학금 분배 금액에 상관없이 집행부원들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장학금 총액은 언급한 적이 없다. 회장단이 400만 원의 존재를 숨겼다고 오해를 조장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 당혹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하고는 회장단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400만 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개인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400만 원의 존재를 알려준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400만 원 남은 또 회장단이 엠빵에서 갖겠다라는 말을 또 했었다고 하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희도 400만 원을. 확실히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하고는 임원장학금 분배 과정에서 CPU 회장단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캡처본을 공론화 글과 함께 에브리타임에 게시했습니다. 오고 간 대화를 살펴보면 CPU 회장단이 임원장학금 분배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주장한 내부 고발자들을 색출하고 추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학생회 집행부는 학생 자치기구이며 제반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인 회장단과 국장, 국원들의 협업이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 장학금 분배 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질 뿐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규정의 부재입니다. 아, 임원 장학금 분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걸 꼬집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IT 학부의 경우 현재 임원 장학금의 총액은 680만 원입니다. 회장단 몫의 140만 원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분배를 학부 학생의 포상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IT 학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 구성에 필요한 전공대표들이 걸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부 내부에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다음 분배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규정의 부재는 모든 학부가 다 마찬가지인 거죠? 맞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기여도에 따라 전공대표와 집행부원이 분배받는 임원 장학금 액수를 각 학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었는데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니 이번 IT 학부의 임원 장학금 분배 논란과 같은 일이 다른 학부에서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원 장학금 분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학준 전 사회융합자율학부 부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공대표에게는 얼마, 반대표에게 얼마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신이 받을 금액을 좀 더 높이고 싶다라는 뭐 사적 이익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개입이 돼버리면은 그렇다고 해서 학교 차원에서 단일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현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또 전공대표분들이랑 학생회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학부도 있지만 전공대표가 다 부재해서 학생회 국원들이 다 이제 전공대표 일들을 하는 경우도 많고 현황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어떤 규정으로 확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있긴 합니다. 학교 차원에서의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는 것, 이번 IT 학부 사례처럼 집행부가 전공대표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을 때 그만큼을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해결 방법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학부 학생회 차원에서 집행부, 그러니까 회장단을 제외하고 집행부원과 전공대표, 반대표가 받는 임원 장학금에 대해 명확한 분배 세칙을 만들면 되지만 이 경우 학우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임원 장학금 논란은 학교 당국, 총학생회, 각 학부 학생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학우들과 미디어센터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준 기자와 함께한 스낵박스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이찬영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